자, 2024년 아시아 현대도의 작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우리 박사님부터 자기소개 잠깐 인사를 한번 카메라를 보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5학기 재학 중인 장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수료, 네, 어디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정형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학기 유희송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왕하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박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김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3학기 재학 중인 함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 박사과정 중인 김주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촬영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카메라 제대로 쳐다보고 얘기해요. 아주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 1, 2, 3, 5, 6, 7은 같은 맥락으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근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뤄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작업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있어요, 작업실? 자, 작업실 4사람, 2사람은 학교에서? 저는 학교에서서. 학교랑 공유작업실에서. 그 작업실 월세 작아요. 자가로 하고. 나머지 세 분은 월세. 그렇습니다. 월세. 자, 먼저 자가를 가진 그 우리 김영구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자가라고 하면 자기 집? 저희 집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 어쨌든 자기 거네. 네, 월세 안 내는 거네. 월세 안 내고 그냥 관리비만. 건물주이실까요? 건물주네, 그죠? 그냥 조그마한 데 있습니다. 아우, 네. 아무리 두부배도 건물. 근데 그 자기 작업실을 가진 분들하고 월세 내는 분들하고 자, 월세 얼마나 내요? 저는 되게 작은 작업실이어가지고 뭐 한 달 월세랑 뭐 관리비 이런 거 하면은 100만 원 아래로 작은 자가. 여기도 박수가 자, 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하는 거가 있고 자기 따로 건물이 있구나.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자가. 그다음 여기는. 그건 자가요? 아니에요. 저는 작업실을 오래 하고 있었고, 예, 월세 나가는 작업실입니다. 아주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월세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근데 작가들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놀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6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어서 7번. 그럼 작업실을 해서, 여러분 박사 전공이니까 석사 과정을 거쳤을 테고, 그동안 쭉 작업을 해오면서, 자, 2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나는 작품을 팔아서 유지한다. 2번째는 나는 상품을 팔아서 유지한다. 그 상품 안에는 체험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졸업을 갓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작품을 팔아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딱 나와보니까 제가 이제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 3개월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다시 작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짧게 회사 생활한 걸로 퇴직금을 갖고 나와서 무작정 작업실을 차렸는데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 직면을 했고 이렇게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건 작품이지만 먹고 살려면 상품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품이랑 작품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품 굿즈 같은 거를 내 작업을 해서 굿즈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때 예전보다는 훨씬 더 팔로나 이런 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너무 되게 갈급하다고 할까요? 그랬기 때문에 작품 만들어가지고 가서 공예문화진흥원에 직접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입점을 했어요. 그게 제 처음 판매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 박사님은 작품과 상품을 병행한다. 네, 그래야 오, 될것 정리가 같아요.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저도 뭐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조형도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작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뭔가 그런 좀 꿈들이 있었어요. 이제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사실 저는 조금 인지를 일찍 하고 그 인내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당장에 제가 뭐 페어를 나가서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각자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매와 연결시키는 거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제 작품을 상품과 이제 작품 라인으로 이게 구분짓기보다는 뭔가 그 작품의 사이즈를 줄여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도 이제 3차 학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경력이 많지도 않지만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제 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조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소파의 개념이네. 스몰 오브제 펑셔널 아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작품 다 봐서 알지만, 그죠? 이건 그 약간 기하형의 질감 있는 것 갖다가 줄여서 네. 스몰 오브제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네, 하고 맞습니다. 있다. 네. 따로 상품 만들지 않고.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저도 좀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조형도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용성이 있는 그런 도자의 작품보다는 그 판매가 조금 길이 좀 좁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경력이 뭐 판매를 한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해서 경력이 좀 짧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작품에서 저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를 발전을 시켜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상품에 조금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오브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쪽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봤던 물론 작은 시장이었지만 마켓의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작품에 이렇게 적용한 그런 독창적인 작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저를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제 작품에 있어서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요소를 상품에 적용하면 그 역시 작품으로 인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뭐 상품이자 작품이자 저를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김 박사님이지? 네. 자기 브랜드를 네. 하진 않았고 아, 앞으로 그쵸. 하고 싶다. 제가 뭐 정리하면 되죠? 맞습니다. 일단, 하고 싶습니다. 자, 신분증 다시 그 상품과 작품 판매하는데 앞으로 아, 졸업을 하고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이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부 출판. 좋은 거도 잘해서 제 생각에는 작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잘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주면 지금 이제 석사를 마치고 유학을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보다는 고민이 덜한 편이야.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케이.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비교적 실용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릇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어 왔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공예품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거래하고 있는 갤러리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석사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작업실을 혼자 차리기는 조금 어렵고, 선배들이랑 같이 해서 공동 작업실을 그때는 차렸고,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스스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서 도예과를 나온 건데, 이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남한테 이 공예를 가르쳐주는 즐거움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클래스를 계속 몇 년간 유지를 해오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기회로 다른 대학교에 출강하는 경험도 하게 되니까, 사실 그냥 취미생들을 가르치는 거랑 전공생을 가르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보람을 주는 일이었어서 한 3, 4년간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수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수업 다 해보셨지만 은근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제 작업을 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누구를 가르치려면 일단 저부터 잘해야 하는데, 또 이제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에게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를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박사과정 진학을 결심한 것도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진학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진학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작업실도 독립해서 수강은 작업실에선 따로 하지 않고 정말 혼자 작업에만 몰두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러 가지 주로 어쨌든 교육적인 쪽에서 네. 수입이 있는 거네, 그죠? 그릇 만들어 파는 건 어때요? 약간 그릇을 만들어 파는 거는 좀 뭐라 그러지? 정기적이지가 않으니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아까 월급 말씀하셨듯이 뭔가 내가 학교에서 뭐 수업을 해서 강사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작업실에서 수업을 하고 수강료를 받거나 하는 건 매달 일정한 수익이 있다는 게 다 예견이 돼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한 반면에, 이건 작품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전시회가 딱 있거나 아니면 뭐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에 의존을 해야 하니까 매달 되게 비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매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년 단위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정기적인 수익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작업실에 월세는 매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비비를 쌓아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이제 화제를 좀 돌리자면,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죠. 리차드 너튼이라는 작가이죠. 하고 고에료지, 뭐 이런 유수한 작가들을 우리 학교에 불러서 워크숍을 하고, 작품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게 고단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다들 그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리차드 너튼이었어요. 어떻게 지금 설명을 드릴까. 우리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이 받는 월급만큼 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달 동안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딱 9시에 와요. 3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 안 쉬고 점심 먹고 딱 1시간 쉬어. 그리고 5시까지 또 열심히 작업을 해. 직장인처럼. 그리고 5시 딱 되니까 손 들고 퇴근이야. 그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친구가 한 달에 3,000불을 받아. 자기와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뭐 미술대학이나 또는 뭐 공대는 다르겠죠. 그러나 평균 급여라는 게 있다는 거죠. 3,000불이면 걔가 5일 일을 하면 2,000불로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20일 일을 하면 하루에 100불이란 말이야. 자기 8시간 동안 일해서 만든 작품을 100불에 팔아야 된다. 기본 단가가, 인건비가.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작업실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작업실 감가상각비, 기자재, 그리고 자가라 그래도 이 정도 평수에 내가 안 쓰고 임대를 주면 얼마를 벌어? 이걸 계산하면 작품값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게을리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친구들이 경력이 쌓이니까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이 2배가 됐어. 4,000달러가 됐어, 한 달에. 자기도 4,000달러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오직 전업작가로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뭐 수업을 하거나 이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2,000불이 4,000불 돼도 사람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나이가 한 50 조금 넘었을 텐데, 내가 지금 나이는 말이야, 지금, 한 달에 10,000불 받아야 돼. 그 얘기해. 그 10,000불어치를 자기는 똑같은 페이스로 생산을 하더라도 기술이 는다는 거지. 나키네 티팟 중에 그 허트 있죠, 허트. 심장 티팟. 그러니까 한 몰드에서 나온 거야. 그래. 눌러찍기로 해가지고 표면 바꾸는 거란 말이야. 깜짝같이. 그 처음에 해골 파는 것도 하다 보니까 점점 늘더래. 그러니까 생산력은 높아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는 작가로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박사님들쯤 되면 수업도 해야 되고, 뭐, 주변에 온갖 잡일이 많아. 근데 지금까지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우리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아직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 좀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영구 수료 박사 논문도 안 쓰고 정영구 전. 일단 선논문은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학부에서는 교직을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이제 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금 한 15년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또 상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박사과정 진학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계약직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도자기더라고요. 도자기로 뭐 작가로 가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뭐 상품을 팔든 해서 그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작업장을 돈 안 들이게 작업을 이렇게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약직 교사를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면은 이 박사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삶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작업장에서의 계획은 일단은 이제 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개인전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계약직을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돈벌이가 없으니까. 방금 교수님께서도 뭐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 했지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정보들. 그래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진로 체험학습 이런 거 많이 나가요. 또 직업 현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나 학교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보자 체험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부산대학교 강의를 한가움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늘어나면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받고 또 지역 체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월급 대신에 이때까지 했던 월급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생계 유지하는 데서는 이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해서 또 만약에 그게 제가 상품화가 되면은 제 작품이 상품화가 되면은 거기서도 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 박사도 보면 공방교육과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네. 수입을 확보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제 작업을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거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요. 햇반 한 개라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도 만드는 작업이 거의 오브제다 보니까, 제형 오브제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판매하기가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계속 지원하고 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버틸 힘이 이제 필요하긴 한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상품이 잘 안 됐어요. 그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잘 안 들고, 그리고 일단 제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외에 게 자꾸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잘 안 드는,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계속 내가 이거 말하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석사 과정에서 너무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 과정을 진학을 한 건데, 박사 과정 와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사 과정에서 교육을 시작했다는 게 강의. 네, 강의. 대학에서의 강의. 네, 대학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동료들은 약간 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조언, 그리고 그냥 교수님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를 이루신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조언,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아예 그런 걸 떠나서 초심자들의 눈으로 되게 쉽게 툭툭 던지는 것들에서도 제가 어떤 힌트를 되게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게 내 작업 세계에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 외에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저는 그동안 이제 뭔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데 그냥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누가 나한테 막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나 스스로 나를 가르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운영 유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면서 제 작품 세계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의 그런 가치를 많이 느껴서 교육 쪽으로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오케이. 그러면 이 줄은 교육 쪽이네다. 이 줄은 아니에요, 저도 그 두 사람은 그런 공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학교를 끝내고 바로 박사에 진학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제 작품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올해까지는 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서 그쪽에 집중하고 여기 다 나이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뭐 수료도 있고 5학기도 있고 1학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작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정기적인 직업을 잡기 전까지는 먹고 사는 과정 중에서 첫째는 작품을 판매하는 것, 둘째는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 세 번째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방교육 또는 시간 강사료 이런 정도로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도를 해봤을까요? 나는 막, 나 좋은 거 했어. 한 사람 좀, 이기는 아니, 아까 공예문화진흥원에 그 입점을 했다고 했죠. 그거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거잖아. 그지? 그런 맥락도 굉장히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번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요? 공모전. 공모전 좋아요. 그 다음에? 헤어. 또? 뭐가 있을까? 전시. 전람회 개인전이겠죠. 근데 뭐 공모전이나 페어나 개인전 다 전시를 해야 돼. 공간이 필요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돈 안 드는 전시회가 뭘까요? 공모전이요. 자, 그래서 박사님들 수업 할 테니까 내가 한번 감히 여쭤봅니다.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공모전이 몇 개가 있으며 상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피아프나 뭐 아니, 국제 공모전. 아시아권에서. 한국에서는 청주공예도 있는데 청중회 왜 날렸죠? 국제공예전에는 세계 도전. 네, 세계적으로 어, 경기도 세계도다. 경기 세계도사비 날리 또, 아시아권에서 또, 민호 또, 대만에도 요즘 뭐 있더라고요. 타이완 비엔날레 있죠? 또, 중국 진도전에서도 비엔날레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청주, 경기, 민호, 타이완, 진도전 아시아권에서만 이루어진 게 5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왜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강의를 한다는 거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거야. 학생들한테 어떤 모멘텀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까 그랬죠. 공모전을 통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다. 근데 공모전을 통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왜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모전을 알릴 수 있을까? 수상을 해야. 수상을 해도 되고, 수상의 이 레벨이 낮아도
미술관이라든가 그 주변에 많은 내지된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를 알리는 거야. 그리고 작품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도 콜이 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 공연에서 좀 연구를 해보세요. 뭐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갤러리를 끼고 하는 거니까 갤러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세 번째 개인전의 경우도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지. 우선 홀로 죽은 데가 없으면 그죠?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털어넣어도 될까? 그런데 개인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전시 공모 그렇죠. 전시공모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한번 지원해봤습니까? 공모전은 응? 공모전은 아니 전시기획공모. 전시기획. 저는 미국은 되게 작고 큰 전시 공모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더라도 저는 전시 공모를 한 두세 번 정도 내본 적이 있고, 아무래도 무료로 제가 작품을 제 어떤 공간에 각기 다른 지역에 선보일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작품을 구매하시겠다는 분도 많이 좋았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작고 큰 거에 문제가 그렇게 없고, 그냥 작더라도 최대한 많이 전시 공부를 하면 저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전시공모리고 또 있잖아. 또 있어요. 크고 작은 작가 지원 시스템. 그거 시스템에 지원해서 혹시 지원금 받아보신 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래, 좀 격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팔아야 돼. 내가 이렇게 잘났어. 실제로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좀 달라요. 2천만 원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정보를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전, 근데 아트페어도 호텔 아트페어 있죠. 그것도 전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싱가포르에 호텔하고 계약을 해서 참가비를 받고 하는 거죠. 롯데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가져가서 낮에는 방에서 전시를 해서 작품을 팔고 밤에 그렇게 자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인적이 있었는지. 사실은 도예 작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 있잖아, 네 번째. 개인전 공모전이고 뭐가 있을까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방법. 지금 폰 열어서 구글 열어가지고 artaxis.org 좀 쳐보세요. AXIS. axis, 축, AXIS.org. 아트엑시스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 웹사이트가 1년에 20불인가 받을걸? 20불인가를 받는데
작가가 자기 방을 거기서 만드는 거야. 물론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고객이 많아졌어요. 내가 클레이팍을 했다가 지금 거의 클레이팍 알아요? 내가 99년에 만들었거든요. 프린트에서 만드신 거예요? 어.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만들었다 요새는 이제 돈이 없어서 지금 잠정. 작업실 차리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왜 저기 클레이팍도 보면 이렇게 제일 잘 되는 데가 중고매매. 맞아요. 고인부지, 그죠? 네, 근데 그걸 오퍼해야 되는데라도 빨리. 그것도 이제 뭐 사비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퇴직금 받으면 다시 한번 리뉴얼 해볼까. 저는 거기서 공유 작업실을 구했어요. 그거 없애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없으면 안 돼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rtexis.org를 보면 그조차도 하나의 여러분들 런칭 수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봤더니 요새는 뭐 20불 받고 올랐나? 20불 받더니 심사를 하네. 사실 이런 경우는 서버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PC 버전도 있어야 되고 웹 버전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제작자로서의 태도를 견제하는 거 되게 좋지만 아까 말했죠, 자기 브랜드? 자기 브랜드라는 게 꼭 흑갖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흑 가지고 유학 가지고 그게 다 목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하는 방법이요. 어찌됐건 우리는 대회를 하면서 확실한 소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걸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바운더리를 더 넓혀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다른 쪽으로도 뭔가를 해가지고, 머니 파이프를 뚫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거나 네, 시도를 했거나 뭐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시도를 네네, 시도를 해봤어요. 뭘 했어요? 저는 가방을 만들어서 판 적이 가방.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가방을, 저 패브릭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이제 도자 소품이 같이 딸려서 간다든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한 이미지 같은 거를 가방에 프린트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내가 도자기나 유리로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의류로도 만들 수 있고 가방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미지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올려놨고, 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게 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그게 흑 외의 것이 가방에서 패브릭이었다. 네. 이쪽은 하박사. 함입니다. 함. 네. 요새 이름은 잘 못해요. 함스입니다. 제 작업을 통해서 흙과 유약 외에는 사실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뭐 부수입적으로 제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서 했던 거를 생각해보자면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포스터 만드는 약간 그런 시각자료 같은 것들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소소하게 작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런 그래픽적인 것들을 제가 가진 능력을 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흑과 유약을 외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반대로 막 흑과 유약은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른 사재료에서는 볼 수 없는 색감과 그 깊이감, 그리고 텍스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시각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패션과 협업을 하는 그 작가님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재료를 집중적으로 재료에 집중해서 그거를
활용한 그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떨까가 많군요. 동현, 주문 유야, 극이랑 유야. 말고 다른 재료로 작품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 없어요. 대답이 뭐. 저도 사실 그냥 도자기 만드는 게 좋아서 작업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자기가 아닌 다른 재료를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하나라도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도자기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고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너무 소셜미디어가 잘 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냥 대학원 석사 시절부터 조금씩 SNS로 구입 문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시행을 하기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초반에는 전시 잡혀있던 것도 다 많이 캔슬되고 이랬던 때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제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상품 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적성에 맞지도 않고 이게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이걸 상품 페이지로 만드는 거는 또 너무 다른 영역의 일이어서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상품을 소개하는 글도 저희들끼리 도자기 작업을 도예가들에게 설명하는 거랑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글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가면 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팔기 위한 글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재료학적 접근 혹은 이러한 형태적 접근에서 만들었지만 이거를 그때 한 몇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전달된 것 같은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다시 더디하다가 사실 핸드폰 붙잡고 SNS를 잘 하는 성격이 못 돼서 예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또 작업하다 보면 작업하기 바쁜데 중간 멈춰놓고 그 과정을 찍고 막 동영상을 찍고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잘 못하겠어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안 그래도 오늘 SNS 팔로우하는 작가 소개할 때 이인화 김덕호 작가님들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 두 분 마침 양구에서 작업하고 계시고 두 분 부부 도예 가셔서 워낙에 각자 하시는 작업도 출중한데 이미 작업을 너무 잘 하셔서인지 뭔가 제작 과정이라든지 만들어진 도자기를 브랜딩하고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거를 정말 너무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본받아서 그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좀 이따 전화, 뭔 일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전화 주세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유 박사의 경우에는 뭐 다른 재료를 쓴다기보다는 한 길을 잘 파보겠다. 네. 사람마다 일종이. 저는 예전부터 유리라는 데 가지고 도자 조형에 접목을 시켜서 작품화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유리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잘 하는 곳이 잘 없어가지고 그냥 흙으로만 유약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리를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흙이나 유약이나 흙에서 낼 수 없는 색감이라든지 흙에서 나오는 질감이라든지 그런 거 또 다르잖아 유리에서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혼합을 해서 작품을 만들면은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리동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대학에서도 지금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도예 뭐 공예로 나오고 또 남서울대학교, 성주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도
그 유리공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홍익대랑 조인해가지고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나중에 공방을 또 운영을 했을 때 그때 도자기만 했으면 안 되겠다는 또 생각에 유리뿐만 아니라 금속으로도 뭐 지울리나 뭐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나 더 개설해가지고 이제 체험학습 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선택의 길을 좀 더 열어주는 거죠. 도자만 아니라 금속도 하고 도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자가 굉장히 물질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물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물질적인 요소를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 너무 기물질이 많아서 그것 중에서도 어떤 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순간 일단 저 혼자 하는 물질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비물질 전문가랑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되게 고민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 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상인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다 컴퓨터 안에 데이터화가 돼야 되는 것들이면 또 그 전문가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 시대성을 더 나타낼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미술사적인 계보를 잇는다면 어떤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가 최근에 저의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호남 매체의 시대고 뭐 꼭 도예를 했다 그래서 흙만 가지고 작업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렇다 그래서 뭐 나는 그래도 흙으로 한번 끝을 볼래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 있고 그 다름을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 다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흡수 그리고 필터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저기 켄 프라이스라고 여러분 작가 아닙니까 혹시? 케네스 프라이스? 교수님이 쓰신 논문 읽었어요. 그 케네스 프라이스의 작품을 보면 그 사람 작품에는 유약도 들어가지만 페인트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평면 작업이 있어요. 오일 페인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이고 왜 안 되지 작업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게 풀릴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누굴 가르쳐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들 수업들을 하니까 내가 저기 어제 얘기할 때 잠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결론했지만 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거예요. 학생들의 얘기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존중하려고 그러면 선생이 알아야 돼. 선생이 모르고 자기 세계에 딱 갇혀버리면 자기 세계 밖에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든지 그거는 작가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교육자로서 방식은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다. 우리가 왜 예술을 합니까? 자유로워야 되잖아. 정신도 영혼도 자유로워야 돼. 가르치는 것 또한 존중이 있어야 자유로워지지. 그래서 왜 다른 재료를 한번 써보지 않느냐라고 내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부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공모전이나 페어나 개인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안 해봤으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가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연이 무엇인가? 자연이 뭐예요? 자연이요? 우리 김수령 박사님은 자연이 뭡니까? 자연. 혹시 자연이 잘 사니까? 불렀다고 이제 스스로 자 글을 알려는 거거든요. 스스로 글을 한 거죠. 네, 그죠? 너무 당연하고 어.
공기가 자연이고 나무가 자연이고 엄마 아빠가 자연이에요. 둘러싼 모든 것. 그죠? 그게 중요해요. 둘러싼 모든 것. 네. 근데 여러분들은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이런 건지 몰라도 지금 대학생들쯤 되면 둘러싼 모든 것 중에 다른 게 있어. 뭐가 있어? 네.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거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으나 언제부터 이 핸드폰을 썼는지 기억은 나요? 저는 네. 나죠. 그죠? 전역하고 99년도 그때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지 않아? 아니요. 아, 그리고 피처폰이냐 스마트폰이냐가 또 아, 굉장히 맞아. 달라요. 맞다. 그게 2009년. 근데 지금 애기들은 그쵸. 다 이거야. 네. 그죠? 네. 그 테레비가 되게 커. 벽거리고 원래 테레비는 큰 거예요, 걔들한테. 얘는 원래 자연이고. 인간이 인지를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자기한테 가장 친근한 거거든요. 그게 엄마잖아. 아버지도 엄마. 그리고 엄마가 애가 우니까 보여줘. 이런 구조 안에서 이 교육의 방식도 상당히 바뀌어야 돼.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자유로운 건 정말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걸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개인 홈페이지 힘들잖아. 저런 거 이용하면 되게 편하죠. 앞에 시작. 그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면 못 알리고.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한 제한과 개방.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자, 1분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또 계속 합시다. 있습니다. 1시간 딱 했네. 휴식!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1부에서는 어느 정도 5, 6, 7에 관한 얘기는 했겠고, 그 다음에 혹시 그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계속 내가 이걸 강조하는데 약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이런 점은 대학 교육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들은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없는 것만 하다는.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참고로 나는 주로 1학년 수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직 때문에 뭐 3시간밖에 못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우겨서 1학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사과정 2개만 하거든요. 근데 왜 1학년 수업을 하냐라고 다들 물어봐. 왜 한다고 생각해? 나 같은 원로 교수가. 기초를 탄탄히 해주시려고? 맞는 말이에요. 기초를 탄탄히 해주기보다는 생각. 도예를 하니까 즐겁구나, 재밌구나. 이런 것도 있어? 사실 1학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게 손이 많이 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사는 신박사, TA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매주 구워요, 작품을. 정말요? 아무리 이상한 것도 구워. 깨진 것도 구워. 결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내가 뻘짓을 했구나 깨우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결과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그래서 1학년 수업이 중요해요. 그 학교에서 라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침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근데 왜 1학년 수업이 중요하냐면 1학년 때 이제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모든 과목 개방이 되잖아. 그거 알죠? 학생 자율 설계 전공. 몰라요? 그거 서울대 공대 셀몬 시작했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학이 아니라 학원이 되는 거야. 독일처럼. 그러니까 문과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대로 졸업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면 자기 전공을 자기가 만들어. 도예과 전공이 아니야. 그럼 이런 얘기예요. 공연예술학부에서 작곡을 배워. 문과대학에서 시작을 배워. 미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했어. 싱어송라이터야 싱어송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그 자기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생각이 되는 거죠. 학생 없는 과목은 폐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의 대학 교육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건 아니다. 왜 이걸 아직도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기탄 없이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했었어요? 유학? 네. 어디서? 그 로드아일랜드 어. 그 미술이라는 어. 데서 그럼 등록금 그 비싼데. 어휴, 고생하셨네. 유학 경험들 있습니까, 혹시? 저는 미국에서 레지던시 생활만 몇 달 하고 어디서? 아치프레이. 아치프레 갔었어요? 썸머? 네. 쇼텀으로? 네. 아유, 그 멀리까지.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치프레이에 관해서 잠깐 내가 여담을 하나 하자면. 네. 스티븐 영리라고 디렉터 있잖아. 저 있을 때 있었어요. 그 친구 작년에 그만뒀거든. 아, 네. 16년 하고. 근데 먹자라고 그래. 빌 게이츠 재단에서 $1,500만 받았다. 아, 정말요? 정말. $15 million. 우와. 아치브레이예요? 그 아치프레이 자체는 미국에서 거의 뭐 공적인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죠? 뭐 개인이 했지만. 네. 근데 그런 파운데이션에 돈을 주는 그 시스템도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썸머라든가 쇼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단지 좀 불편하긴 해. 멀어서. 비행기 타고 금방 갑니다. 그리고 그런 레지던시가 LH 프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또 오레곤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예문화진흥원하고 이게 돼 있어요. MOU가.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LH 프로젝트는 오레곤에 진짜 산에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오프드랩. 와인이 피노누아가 짱인데. 오레곤이 피노누아 산지야.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은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을 테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학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채우려면 대학 간에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대학들이 협력해서 도자자단이나 KCDF 같은데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나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신기했던 거는 정말 이제 한국에서 레지던시 일반을 위해서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한 그 뭐 유럽 사람들이라던가 뭐 중국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시로 온 경우였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식 교육 그 풀에 잠깐 제가 있었던 건데 한국에서 특히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식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유로운 크리틱의 영역이
한국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그냥 수업이 아니고 작가들끼리 친하게 편하게 대화를 할 때에도 그냥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눈앞에 이렇게 시각화돼서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에 대한 그 완성도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왜 어째서 막 그런 저희끼리 Y 지옥에 갇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그것을 좀 구현하기 이렇게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자기 작업 세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근데 사실 도자 조형 하시는 분들은 다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조형 작업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인 건지 사실 작업에 대한 크리틱과 개인에 대한 그런 비난을 조금 그 경계를 사실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려운 것인지 너무 서로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크리틱 문화가 조금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Y에 대치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우더. 자세히 보면 다들 남의 작품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맞아요. 우리 장 박사님 여기 뭐지? 네? 우리 한 박사님은 다른 게 테러일까? 화장실일까? 이래야 다. 이거 거의 30년 넘게 주장합니다. 왜 Y가? 잘 들어보면 이렇게 다랑 아래에 Y가 있어요, 하우가 있어요. 하우. 청자에 Y가 있어, 하우가 있어. 하우.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이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난 이외의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크리틱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얘기를 존중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어쨌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읽어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 그러겠죠, 설마. 우리 때는 그랬죠. 혼도 많이 났어요.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팁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기억할 때? 어떤 팁, 어떻게 팁을 줘?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면서 중간중간 생각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드는 생각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는 걸 좀 귀찮아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답을 말해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거를 느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느낌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짜증이 나지.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의 생각을 해보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진짜로 이거에 많이 기댄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들은 외계인이다. 외계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 정말 저는 솔직히 와닿았어요. 가르치면서. 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장 박사님 어때요? 수업할 때? 어떻게 팁을 줘? 저는 지금 1학년 수업이랑 이론 교양 수업을 하고 있는데, 1학년이다 보니까 진짜 흙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일반인들하고 이제 다름없는 상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많은 거, 막 엄청난 거를 굳이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흙을 만지는 게 즐겁다는 걸 되게 가르치고 싶었고, 흙을 그냥 이해하게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일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사실 그거에서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만지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고 항상 뭔가를 설명하기 전에 물어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설명한 거에서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싶거든요. 저 처음에 만나면 진짜 너무 말을 안 하는데 계속 말을 시켜요. 계속 말을 시키고 크리스도 무조건 한마디씩 다 하게 시키고 해서, 근데 처음에 1학년 때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해놓으면 그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때 그게 좀 안 되면 좀 그게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1학년 교육이 어려운데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구 박사님 어때? 저는 이제 부산에 보면 이제 한국저용예술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도자기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애들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답만 찾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해달라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대학교까지 이어가니까 그 생각에 그걸 이제 못하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봐라. 해보고 될 때까지 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원리를 알려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 대학교에서도 지금 학부에서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을 가르쳤고 지금은 3학년을 가르치는데, 일단 이제 주제를 내주면은 일단 스스로 알아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어떻게든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뭐 한 4개 정도를 배워라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떤 거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거에 대해서 또 코치해주고, 너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쪽 안 박사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교양 수업에서 교양 수업 하나랑 이제 전공 2학년 수업 핀티칭으로 해서 이제 올해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핀티칭 같은 경우는 후반에 시작을 하고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매일 5시에 자고, 근데 뭘 한 게 아니에요. 절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5시에 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5시에 자고 9시에 일어나서 그냥 계속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뭐라고 하지? 네,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이제 교양 수업은 해피크래프트라는 수업인데, 타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저는 75명의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거거든요. 5주 동안 이렇게 3번. 그래서 75명의 학생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종이 반죽을 이용해서 모빌을 만드는데, 그 모빌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주제가 없이 할까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주 간단한 주제를 이제 정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빌이라는 게 또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모빌, 이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균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것들을 제가 제한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런 뭐 나와 이게 뭐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안에서 나, 외부에서의 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뭔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알려줬는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5월달까지를 상황을 봤을 때 생각을 해보자면 학생들이 모빌 모양도 점점 변형이 되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씩 그 밤마다 물론 다르지만 제가 상상하는 것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요. 제가 또 처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감동이에요. 사실은 그 마지막 수업 때 늘 감동이고, 저는 따로 뭐 마지막 이렇게 발표할 때 제가 뭐 코멘트를 하진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코멘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쉬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목표했던 게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건 나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이제 결정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마지막에 좀 감동이었던 게 어떤 한 학생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미친 듯이 약간 몰두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남겼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조금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교양 수업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전공생들한테서도 좀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쉽고 단순하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숨을 쉴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 저는 아직 강의를 하고 있질 않고 잠깐. 그 리즈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좋다. 조금은 특이했던 거는 그 작품을 설명을 개인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그 작품을 보고 각자가 느낀 바를 먼저 이야기하는 문화가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바도 다르고 각자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작품이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고 타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그 의도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거기서 오는 내 작품이 이렇게 더 받아들이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내가 이러한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하게 작품을 표현을 했는데 그 의도가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그 의도치 않은 거를 표현됐을 때 얻어가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배우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크리틱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작품을 처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표현했어 라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고 각자가 느낀 바를 서로 토론을 하듯이 하면 그로 인해서 작가가 느끼기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관람객도 어쨌거나 작품을 봤을 때 원래는 작품 제목이랑 작품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 수업 시간에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작품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그냥 설명 없이 각자 느낀 바를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Y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Y를 네, 밖으로부터 Y를 듣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지.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작품이 어떤 특정한 주제가 없을 때는 네, 그게 가능하지만 네, 우리가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뭘 주잖아. 네. 그죠? 근데 그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일률성. 여러 학생들이 참가하다 보면 반드시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 주는 것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게 그거랑 딱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수업이 어떤 때는 구조적으로 딱 안착이 돼서 어떤 선생님이 오시던 어떤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가끔씩 그거를 이제 교임 초기라던가 약간 위협적인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레벨업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너무 강사 개인의 역량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학교의 어떤 구조가 아니라. 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요새 약간 그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학부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대학원이나 그쪽으로 가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 설득되는 포인트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또 개별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교육의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답변을 네, 맞아요. 이게 제 고민이어가지고. 물론 대학원일 경우에는 석사만 하더라도 자기 연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개성이 있어. 지금 이제 하는 질문은 학부 수업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팁을 주고 있는지를 처음에 물어봤고 나온 대학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 박사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 어떤 뭐 서울대학, 부산대학, 서울여대 등에서 학교마다 그 전공학과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트랙 자체가 굉장히 개성적이야.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커리큘럼을 잘 짰어요. 잘 짰는데 다른 분이 그 커리큘럼을 준수하기 한다기보다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뀐다는 거는 그게 일부가 아닙니까? 그걸 다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뒤집는 사람은 없기는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이제 이건 부탁입니다.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근데 이런 자리가 내가 왜 전시를 같이 해보자라고 했냐면 서로 교류하라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장점을 뽑아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하고 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 김 박사님은 아까 좋은 말 했어요. 참아야 어른이고요. 참아야 된다. 어른은 참는 거예요, 무조건. 선생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어땠을까? 그죠? 그러니까 선생은 앞선자잖아. 앞에 가는 사람이니까 또 자기 생각은 또 참을 수 있어. 너는 40년을 참았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그 대학 교육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뭐 커리큘럼 말고 딴 건 없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어떤 수업을 하시더라도 각자 이렇게 어떤 과목들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틀을 대학에서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대학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받더라도 어떤 정형화된 답 같은 거를 든 거보다는 진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교수님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학은 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 다른 분들은 우리나라 대학 도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양성했는데 자생할 수 있는 뿌리를 못 내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많이 너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구조인 것도 있는 것 같고, 학교에 속하지 않으면 되게 도태되는 느낌도 저희는 여전히 약간 있는 것도 같고, 가지고 그 부분들이 약간 지원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작년이랑 재작년에 아현도에 왔는데 박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진짜 너무 적었어가지고 그게 진짜 큰 아쉬움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올해는 딱 이렇게 박사로 팀이 돼서 약간 비슷한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건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동료인 것 같아요.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도 받침이 되면 좋겠고, 그 KCDF에서도 그 대학생 대상 이제 그 국내 디자인 교육이 계속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뭐 무슨 정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학교 간의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또 다른 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3학년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과제가 너무 많다는데, 그, 한 학기에 들어야 할 그 학점이, 다른 학교는 몇 학점인지, 3시간 3학점 아니에요? 처음 몇 학점까지? 18학점. 18학점. 그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17학점, 18학점 이렇게 듣는데, 근데 3학점이고, 근데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과제가 많다고 이러니까, 제가 뭐 과제를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 학점이 너무 많으면은, 뭐, 그 좀 줄여져가지고, 뭐 그 과목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졸업을 위한 예, 최소 범위니까 학점을 조정하는 거는 그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 원래 3학점 세시수 하기 전에는 예, 3학점 내시수였어요. 어,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와 학생들이 궁합이 맞은 거야. 한 시수로 더하게 되면 강수를 더 줘야 되잖아. 근데 애들은 수업 4시간 하기 싫거든. 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진짜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두 번째, 과제에 관해서는, 예. 나는 과제를 안 내줍니다. 과제 이야기만 꺼내도 애들이 절대 하는데, 너무 많고. 그 대신, 어차피, 1학년 수업 말고 2학년에 내가 석고기초로 가르치거든요. 교권 때. 딱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해요. 네. 학기 전에 다 설명을 하고. 그거 하면 과제 없잖아. 안 하면 과제가 되는 거 스스로. 근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항상 1학년 수업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게 애들이 왠지 실기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론 공부를 해도 그냥 3시간 듣고 딱 이해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추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지 실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얘기를 해주면 애들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론 수업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너네가 수업 시간에 알아서 이걸 다 할 수 있고 이해해서 완벽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추가 공부하는 건 그냥 개인의 영역이고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 보통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한 얼마 안 되니까. 정영구 박사 얘기 뭐냐면, 그거 말고도 이 작품 언제까지 해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과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 과제를 안 내주고 해요. 근데 과제를 스스로 만드는 데 있어. 지가 안 오거나, 안 오는 경우, 땡땡이 친 경우, 세 번째는 욕심이 많은 경우. 잘해야겠. 그런 애들은 하지 마라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건 바라는 바잖아, 우리가. 그런 훌륭한 매우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장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비유도 좋겠고, 또 학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다가 망해. 망하죠. 근데 그 망한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망한다는 기준이 금이 가면 망한 건가? 깨지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깨진 것도 다 구워준다. 근데 저는 정말 교수님께서 되게 일일이 공들여서 이렇게 큰 거를 작업을 했는데
살짝 시근이 가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그거를 진짜 몇 날 며칠 한 것들을 저 말고 이제 다른 친구들 것도 바로 깨버려라. 이것도 뭐 공부다 이러면서 탁 깨우는데 너무 되게 그때는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는 작업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남아있어요. 근데 부모께서 그것도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있었으면 그것도 저의 역사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1학년인 경우도 그렇고 네. 이제 갈수록 이 도예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 얘기했죠. 습관, 가마를 채우는 습관. 그 초벌은 900도고 재벌은 1250도야? 왜? 금강근은 1000도에 구우면 잘 돼요. 안 깨져. 이런 게 없어. 그게 공부 시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학도 많잖아. 종류별로 쫙 있고, 프리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가끔 매니큐어도 칠해보라 그래요. 요런 부분은 유학이 안 되니까, 뭐, 해보라. 꼭 골드 러스트를 발라야 돼? 그냥 금칠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면 좀 깊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자꾸 로스가 나면은 네, 힘들어지죠. 그 작품을 하면 앉아서 하루 종일 코일링을 해서 뭘 만들어야지 작품을 했다라고 하는 그 노동 집약적인 작품들. 근데 그게 어떻게든 금이 갔어. 가만에서 터졌어. 그 과제가 되는 거지, 또, 본인한테는. 그럼 과제라고 하기에는 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항상 스스로. 근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학에 학교에 몇 명 있어요? 저희 보통 전공 입학한 학생들이랑 뭐 복수전공 전면 학생들에서 한 학년에 한 10명 남짓 수업했어요. 작가로 남은 사람 몇 명이? 몇 퍼센트? 한 40%? 많은 편이지. 거긴 어때요? 부담도. 저희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홍대는 1%도 안 돼요. 한 학년에 모두 다 딴 길 가는 케이스도 있고. 또 40%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진짜 안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간 궁금한 건, 2001년도 도자기 엑스포 기본 계획 세울 때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작가 전수조사. 전국적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 옛날에 감독할 때 또 했어. 2001년도에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1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작가들을 모두 비엔날레 작가로 초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게 돈 들여서 하는데 말이지. 왜 외국 애들만 자꾸 좋은 일 켜? 17년도에는 조사를 쫙 해가지고, 그때 그 유골함 전시를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명 나왔죠? 40명? 아니, 작가로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 저희 여기에 2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작가 한 500여 명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한국 여기서 인증도예가 뭐 해가지고 그 다이어리를 매해 보내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 작가랑 공방 연락처가 빼곡히 있더라고요. 근데 꽤 많지 않아요. 안 세봤죠? 세보지는 못했죠. 완전 깨알처럼 적혀 있어서. 네. 그 중에 전시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또 딱 적어질 것 같네요. 2001년도에 했을 때, 뭐지?
자기가 제조업하고 이렇게 뭐 영업할 수 있는 거야.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조사를 했더니 600명이었어. 그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승지 포장까지 포함해서 몰드 공정까지 제조업 관련해서 도에 관련 그게 쉽거든. 그 다음에 도로를 뒤져 찾았을 때 약 300명 정도. 근데 2017년도에는 해보니까 250명이었어요. 그렇게 적었어요? 적어도 공장이 아니라 자기가 작품으로 출품할 수 있는 거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공예, 도예 관련 지원 기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뭐, 여러분들 그거 다 안지 숫자로 파악해야 돼. 왜냐면 박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면 정책에도 관여를 해야 돼. 너 계속 지금 조목조목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되게 편한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도자 쪽에는 도자재단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 KCDF 있죠? 또 뭐 있어요? 공예박물관 있죠? 또 뭐 있어? 의리지 박물관도 있고. 유리지는 뭐 개인 거니까 뭐 어째 넣어줍시다. 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있죠? 또 뭐 있어요? 클레어 그 있죠? 또 클레어. 또 뭐 있을까? 신당. 신당 창작업 KD 있죠? 또 뭐 있어요? 강진 창작박물관 있죠? 양구 맥주. 양구 있죠? 고흥. 고흥 있죠? 분정사기? 부안에도 있어, 창작박물관. 부안에도. 자, 250명에다가 국도 3번 도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천에 계신 분들, 그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사업조합에 200명 안 돼요. 500명이라고 합시다. 이 500명을 위해서 이 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이거죠. 요번에 참가한 대학이 몇 개? 18개 대학. 대학원생이 250명. 네.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일본보다 더 많아요. 근데 맨날 주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 작품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남는 거 의외의 숙제라는 거죠. 2004년도에 KCDF에서 저걸 했어요. 문화산업진흥법이라고. 그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한 코로나 전이니까 2018년인가 갑자기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울산에 있는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를 했다는 거야. 가서 그랬어요. 그거 미리 해놓은 거 알고 계시냐고.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과연 연결이 되어 있을까? 석사만도 이런 말 안 할 텐데. 이런 정량적인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 껴야 돼, 이제. 그래야지 학생들한테 해준 말이 되죠. 그죠? 뭐, 대충 얘기는 된 것 같은데, 뭐, 따로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보다 정량적으로 생각해요. How보다 Why가 중요하지만
학부에서는 하우가 더 중요해요. 왜? 재밌어야 되니까. 뭐 다른 또 부연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특히 약간 기술 교육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도 하고 저 스스로 하는 작업도 좀 어떤 용도를 가진 사물로서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한 명 한 명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뭔가 재료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 시간을 너네가 쏟고 있는 너네의 개인의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기술 연마를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저학년일수록 더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춰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정말 너네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너네의 실력으로 어떤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재미적인 면에서는 너네끼리 좀 친하게 좀 잘 지내라. 사실 과제가 많은 건 미안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이 실기실에 서로 붙어있는 시간도 많고 근데 과제를 줄여줘도 어차피 학생들은 벼락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 또 이제 물레 작업이다 보니까 기물의 습도 관리도 중요하고 해서 필연적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수업이 되면 그때쯤에는 이제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우리가 쌓은 실력으로 넌 뭘 하고 싶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거는 작업의 재미를 쫓아가다가 그럼 완성도가 키워지는 시점은 혹시 언제인지 아니면 완성도에 대하여 그렇게 큰 중점을 두지 않으시는지 이게 되게 한번 궁금해요. 완성도라고 하는 건 절대 없죠.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작품하면서 내 작품이 완성도가 있습니까? 완성됐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결과물이 얼마나 온전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유학이 벗겨졌냐 안 벗겨졌냐. 그죠? 근데 실제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완성도라고 그 생각이 다르시죠. 근데 다 알아들어? 팀동? 대충 다 알아들으면 한국말 진짜 잘하는 거야.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기물 만들 때 완성도를 높다를 하거든요. 거의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저기 질문할게요. 김 박사님은 물레를 다 물레 해봤죠? 예. 네. 중심 잡고 컵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빨리 그러니까 빨리를 그 말고 네. 기간 정량적으로. 정상적인 표현은 안 돼. 예, 예. 중심을 잡고 시간을 저거는 말씀하고 처음 했을 때. 처음 했을 때요?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했을 때 중심 잡고 한 2, 3일? 2, 3일 만에 그거 했다고? 네. 하루에 몇 시간?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중요한 거는 재미를 붙이면 실력이 늘어난다고 봐요. 이게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2, 3일이면 72시간 동안에 중심 잡는 걸 계속하고 컵을 만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중심을 그러니까 보통 한 달이 걸려서 합니다. 그 중요한 게 크게 덩어리가 작았네요, 그치. 아니, 그건 상관없지. 네, 그냥 정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금방. 밤새세요.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나와서 한 달 반이면 이게 정면이구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까지요. 네. 저도 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네, 저도 처음 이제 중심 잡고 근데 저는 3일 정도 되겠지 같이 3일 만에 다 했다고? 그 1학년 때 저는 이제 물레를 남아서 그 물레 수업이 저는 2학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저는 예비학 때 들어갔어요. 제가 군 전역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남아서 이제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선배, 4년 선배 작업하는 도와주고, 또 남아가지고 물레 탈 때 옆에서 또 따따따거리면서, 그러면서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최소 2달 정도 생각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을까? 단축이요. 세밀히 연. 아니지. 네. 난 지금도 그걸 아직 못하고 내가 은퇴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의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도를 어디에서 둘 것이냐를 본다면 우선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네. 깎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까지. 아, 물레로 친다면 네.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사람들 가르칠 때는 사실 저도 그랬고,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설명이 많아요. 뭐, 앞으로 눌러 3개 해, 뭐, 어떻게 해,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도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근력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살살 해 라고 말하는 게 그 아이에게는 되게 뭐, 제가 원하던 그 살살이 그 아이에게는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이 빨리 기술적인 걸 연마를 하고 뭔가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더 의논할 수 있으려면은 좀 정말 직접 만나서 함께 얘가 물레 차고 있는 걸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만지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께서 이거 여쭤보신 이유는 완성도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 된다는 그건 말씀을 아니에요. 하시고 싶으신 건지. 네. 물레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또 일반인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속성으로 잘 가르쳐서 물레를 짝짝 돌리게 하면 난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봐, 시장이. 그 3D 애니메이션을 생각해봤어. 우리가 물레를 하면 혈을 눌러서 회전력과 압력으로 느리잖아.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돼? 사람마다 힘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왜 의학 비디오 같은 데 보면 수술 장면이 나오잖아. 그게. 그래서 차라리 나 흙은 불투명하니까 단면이 안 보여.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면 단면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추상적이고 이런 그 정성적인 부분은 교육이 큰 진보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거지? 그냥 왜 그러냐면, 요새 애들 PPT 보면 관심 없어요. 진짜 동영상 우리 숙사 이런 거 진짜 그래서 난 저 애들 1학년 수업할 때 다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바로 집중.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외계인들은 다른 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별하고 다르다는 인정이 그리고 학생들이 참 도예가로 살아남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작가 누가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하나? 도예가 중에서 박점진 교수. 전 이정도 듣는 왜 교수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때 열린문 제가 좀 약간 이제 관심 있을 때 그때 봤을 때 조신현 약간 컵 만들어서 운동식 작가님. 배세진 작가님. 응? 배세진 작가님. 다 못 먹고 살아. 네? 문병식은 문병식은 그릇을 팔아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물레 기술을 작품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전시회에 출품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작가로 잘 나가는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지. 학교가 부업이 되면 안 돼. 다음은 농담인데. 그 이현정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죠? 네, 바다. 바다. 그 다음에 강진영이라고. 강승우 선생님. 몰라요? 괜찮아요. 아니? 그냥 봤는데. 이현정과 강진영의 공통점은 도예과 출신인데 도예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여러 방면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수가 아니라도 훨씬 더 아까 노킨처럼 볼커스는 교수였나? 네. 그래요? 오티스에서 교수했지 잠깐. 아, 근데 교수를 하면서 볼커스 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특히 박사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미국까지 가보시지 알겠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도 되게 중요해요. 연락이. 그러려면 언어도 해야 돼. 네.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일본에서 받거든요. 물론 영어로 된 자료도 많지만 그쪽 시스템 같은 거, 행정 이런 거는 우리가 상당히 본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학교에 저 학생들이 가르치고 선생부터 공부를 해요. 자, 뭐 다른 지금 다 끝난 것 같아서 오늘 하신 말씀들 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정리를 자료 나오면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